안녕하십니까. 최정경입니다. 위기청소년 지도와 상담 11주차 2교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가출 위기청소년 지도와 상담 첫 번째 시간입니다. 11주차 2교시, 3교시에 걸쳐서 가출 위기청소년에 관하여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을 목차를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청소년 가출의 개념이고요. 두 번째, 가출 청소년의 유형. 자, 세 번째, 청소년 가출의 원인. 네 번째, 가출 청소년 문제에 관하여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청소년 가출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출의 다양한 의미인데요. 먼저 사전적인 의미 볼까요? 집가 나갈 출, 가정을 버리고 집을 나가는 것이죠. 청소년 기본법에서 청소년이 9세에서 24세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이 집을 버리고 나간 경우를 말할 수가 있겠죠. 자, 학문적인 정의입니다. 청소년 가출의 개념은 명확하게 일치된 것이 없습니다. 가출 기간이라든지 가출 동기나 목적, 부모의 허락 여부에 따라서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게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부모의 동의나 허락 없이 집에서 벗어나는 행위로 보호자가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를 조성현은 얘기했고, 홍봉성 남이에는 10세에서 17세 청소년이 부모 또는 보호자 승인 없이 적어도 하룻밤 내내 집에 없는 현상으로 정의하기도 합니다. 학문적인 정의 좀 더 보겠습니다. 로버트의 정의 볼까요? 청소년이 부모나 보호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24시간 이상 집을 떠나서 지내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의에 따르면은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되죠. 보호자의 허락을 부모나 보호자의 허락을 받지 않아야 되고 24시간 이상을 집을 떠나서 지낸 것을 청소년 가출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의 가출의 원인과 동기까지 포함되는 개념으로 안창규, 문서나 전윤식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신 및 주변의 문제에 직면하여 의도적으로 가정에서 나와 도움이 요청되는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가출 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심리에 초점을 맞춰서 한상철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가정이나 보호시설로부터 벗어남으로써 정신적인 소외감이라든지 신체적인 고충, 지위의 상실 등을 겪고 있는 상태로 정의했습니다. 자, 사전적인 의미와 또 학문적인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자, 이상의 내용을 정리를 해서 청소년 가치를 정리하자면은 9세에서 24세 청소년이 문제에 직면하여 여기서 문제는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환경적인 문제까지도 포함을 하겠죠. 문제에 직면하여 심리적, 신체적으로 고통을 당한 상태에서 보호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24시간 이상을 집을 떠나서 지내는 것으로 청소년 가출을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학자들이 정리한 내용을 토대로 제가 최종적으로 종합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 마지막 정리한 부분을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출 청소년 유형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의성 가출입니다. 모험이나 흥미를 추구하기 위해서 가출하는 청소년입니다. 청소년이 모험을 즐기고 유의와 흥미를 추구한다는 게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청소년기에 현재의 삶을 즐기고 또 모험을 추구하고 흥미를 추구하는 유의를 추구하는 게 인간의 기본적인 어떤
욕구인데요. 자, 이게 부모의 허락 없이 이제 이루어지는 게 문제가 되겠죠. 부모의 동의 없이 본인이 이제 또래들에 의해서 무리를 지어서 이제 위를 쫓아서 이제 집을 떠났을 경우에는 이게 이제 가출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외부 요인에 의한 도피성 가출일, 가정 문제로 인해 가지고 가정 폭력이라든지 방임, 자, 부모의 알코올 중독, 또 경제적인 문제, 가족의 어떤 구조적인 결손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이제 도피성으로 가출을 하게 되는데 우리 일명 탈출형, 생존형, 추방형이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외부 요인에 의한 도피성 가출도 있고 또한 내부 요인 했을 경우에는 어떤 심리적인 부분인데요. 성적을 비관하고 인간관계의 갈등, 정체성 혼란, 자살 충동, 무망감, 희망이 없다는 거죠. 극한 스트레스, 종교적 문제 등 기타 심리적인 문제로 가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시성 가출입니다. 가정에서 원하는 것을 얻거나 관심을 얻기 위해서 시성으로 부모나 보호자에게 에, 시위를 통해서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관심을 끌어내기 위해서 하는 시성 가출도 있습니다. 가출 청소년 유형 다섯 번째, 목표 달성형 가출입니다. 가정 문제나 심리적 문제 등 특별한 문제는 없으나 뭐 외부 요인이든 내부 요인이든 문제가 없으나 자기의 꿈이나 목표를 충족시켜주는 것을 쫓아서 가출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겠죠. 저도 이제 학창 시절에 좀 친하게 된 친구가 자기는 서울에 올라가서 음악을 해야겠다. 그래서 실용 음악을 하기 위해서 가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애나 지금이나 자기의 꿈을 쫓아서 이제 가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역시 부모의 동의나 허락 없이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제 장기간 집을 나가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되게 됩니다. 자, 청소년 가출 유형에 따른 대응 방안을 보겠습니다. 청소년의 가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입장에서는 각각 유형이 갖는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특성에 맞는 유형에 맞는 문제 해결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합니다. 예컨대 도피성 가출 같은 경우에는 무턱대고 가정으로 이제 복귀시키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집에 돌아가는 게 오히려 그 청소년에게는 더욱더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쉼터로 의뢰를 한다든지 다양한 제도권, 사회 제도권, 또 복지적인 측면, 청소년 복지적인 측면에서 접근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청소년 가출 원인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요인인데요. 가출 청소년은 개인적인 특성이 있는데 반사회적인 성격과 우울 성향, 정서적인 스트레스가 높고 자존감이 낮더라. 자, 사실 자, 이러한 내용들은 일반화시키기에는 상당히 어렵지만은 그래도 가출 청소년들의 개인적인 특성은 자, 이러한 성향들이 있다는 거죠. 물론 가정 환경에서 잘못된 가정 환경으로 인해 가지고 반사회적인 성격도 형성이 될 수가 있고 우울 성향 또 뭐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나고 자존감이 낮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이런 환경 탓이든 개인의 어떤 기질 탓이든 개인적인 이런 특성으로 인해 가지고 청소년들이 가출을 하게 된다는 거 정말 어, 이 집이란 게 사랑이 있는 공간이고 애정이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공간이었는데 거기를 뛰쳐나온 것은 참으로 이제 슬픈 일이죠. 그렇지만 그 슬픈 그런 어떤 집을 뛰쳐나올 정도로
아니 물론 이제 그렇지 않고 뭐 개인이 자발적으로 뭐 뛰쳐나온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집을 어떤 도피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자, 그런 것들이 이런 개인적인 특성에 의해서 나타나는데 그 뿌리는 또 어떻게 보면은 개인적인 여기 나타나는 어떤 그 특성들의 뿌리는 이제 또 가정 환경탕에서 있다는 게 여러분들 좀 염두에 두시고 개인적인 특성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 요인의 문제점, 가출의 원인을 개인적 요인으로만 접근할 경우 유사한 유사한 이제 심리적 정서적 문제라는 것은 여기 위에서 이제 제시하고 있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출하지 않은 청소년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인적 요인으로만 청소년 가출을 이제 설명하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청소년 가출의 원인, 가정적인 요인입니다. 가정적 요인에 대한 선행 연구를 보면은 가족의 구조적인 결손, 뭐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재혼 가정이라든지 이런 구조적인 결손과 함께 부모의 정서적인 학대, 권위주의적인 태도가 가출의 원인이 된다는 것, 가정의 폭력의 성향이라든지 부모와의 의사소통 방법이라든지 또 부모님의 어떤 소득 정도, 빈곤 가정이냐 그렇지 않는 가정에 따라서 가출 청소년과 그렇지 않는 청소년 사이에 차이가 나타나는 선행 연구가 있습니다. 특히 이 가정적인 요인으로 해서 좀 특이하게 나타나는 조사가 있는데요. 아버지와 의사소통에 불만족할수록 가출 충동이 높게 조사되고 그 충동이 가출 충동이 이제 가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 그래서 아버지와의 갈등이 가출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좀 특이하게 나타난 조사 결과입니다. 또한 가족의 낮은 결속력이라든지 부모끼리 갈등을 겪고 있다든지 또 부모가 양육 태도가 바르지 않고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경우 이제 가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야말로 가출, 집에서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적인 요인, 뭐 학교 요인, 친구 요인보다는 가출의 원인에 이제 기본은 모태가 되는 것은 이제 가정이죠. 그래서 이 가정적인 요인 여러 가지 이제 요인들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제시된 이러한 요인들을 제거하는 게 가출 청소년 문제 대책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출이 이제 가정으로부터 이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가정 요인에 대해서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또 여기 이제 원인에서 우리가 또 대책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원인에 대해서 가정적인 요인에 대해서 잘 좀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좀 더 보겠습니다. 청소년 가출에서 가정 요인의 중요성이 왜 중요한가를 제가 리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이 가출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라는 결과는 다른 문제 행동과 비교했을 때 더 큰 심각성을 갖는다. 왜냐하면 가출의 해결은 청소년이 가정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인데 가정이 오히려 청소년 가출 충동을 부추기는 공간이라면 해결 방안이 없다는 결론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호 기능을 상실한 가정에서 가정으로 청소년을 다시 돌려보내는 것이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원만한 가족 관계를 형성하고 가정 내의 가출 원인을 이제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이제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가정으로 복귀시키는 것만이 이제 최선책은 아니고 그래서 우리 이제 사회에
제도권에서 자, 우리 청소년들이 원만하게 가정에 복귀를 하도록 지원해주고 또 가정에 복귀를 못할 경우 뭐 쉼터 등 다양한 서비스 지원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자립하고 또 문제를 해결하고 뭐 스스로 부모님하고의 갈등을 해소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여깁니다. 자, 학교 요인입니다. 성적에 대한 부담감, 공부에 대한 거부감. 자, 대한민국에서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치고 성적에 대한 부담감, 공부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겠죠. 자, 이런 성적에 대한 부담감과 공부에 대한 거부감은 스트레스로 이어지고 이 스트레스는 다시 이제 가출 충동을 일으키게 할 것입니다. 또한 교사와의 갈등, 학교 규율을 잘 따르지 못하고 또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통제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거부감을 느끼는 청소년들은 가출을 하게 된다는 것이 학교 요인입니다. 자, 친구 요인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친구들 영향으로 이제 가출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겠죠. 그렇지만은 실제 연구한 결과에서는 별로 이제 영향을 주지 않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가출 충동에 친구 관계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연구 조사가 되었는데요. 반면에 또 다른 연구에서는 주변에 이제 비행 또래가 많이 있을수록 가출 가능성은 증가시키는 결과를 보여주는 결과도 있습니다. 자, 선행 연구에서 살펴본 것 같이 학교와 친구는 청소년 가출에 별로 이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개인의 어떤 심리적인 문제나 가정 환경이 오히려 더 청소년의 가출의 중요한 원인이 되겠죠. 특히 이제 가정 환경이 청소년 가출의 주요한 원인이 된다는 거. 그래서 학교와 친구는 개인의 심적인 문제나 가정 환경에 비해서 비교적 적은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청소년의 가출의 원인을 친구 요인을 통하여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별 교제 이론 또는 차별 접촉 이론 같은 내용입니다. 차별 교제 이론에 대해서 이미 청소년 문제 이론 시간에 이제 설명을 해드렸었는데요. 청소년이 이 문제 행동을 하는 것이 유전적인 요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학습을 하는 것이라고 이제 교제 이론을 이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자, 차별 교제 이론의 전제는 범죄 행위가 꼭 범죄가 아니더라도 뭐 비행, 일탈 행위, 뭐 우범 행동, 문제 행동 이렇게 좀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학습된다는 거죠. 학습된다는 점. 학습은 친밀한 집단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 특히 청소년들은 이제 교우 관계 또는 또래 관계가 매우 이제 중요하기도 생각하고 이제 부모로부터 이제 독립을 꾀하면서 주변에 이제 친구 관계, 또래 관계가 매우 이제 친밀한 결속력을 가진 집단으로 이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범죄에 대한 비행에 대한 학습이 이제 친밀한 집단에서 이제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좀 더 보겠습니다. 가족보다 친구 집단을 범죄 학습에 이제 범죄를 모델링하고 모방하고 학습하는 원천으로 지목을 하였습니다. 청소년의 비행을 자주 저지르는 친구들과 자주 접촉할수록 실행에 옮겨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차별 교제 이론 또는 차별 접촉 이론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가출의 원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상습적으로 가출하는 친구들과 자주 교제할수록
가출을 감행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이제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뭐 이제 가출에 대해서 이제 차별 교제 이론을 통해서 친구 요인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좀 그럴듯합니까? 예, 일단 1차적으로 차별 교제 이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론의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하시고 이 이론이 왜 청소년 가출을 설명하는데 유용한가를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서 가출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인적인 요인과 가정적인 요인, 학교 요인, 친구 요인으로 가출의 원인에 대해서 학습을 했는데요. 가출의 원인을 잘 파악해야만이 또 가출 청소년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학습한 가출의 원인에 대해서, 청소년 가출 원인에 대해서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가출 청소년 문제입니다. 가출 청소년은 일단 집을 나오게 되면은 의식주가 가장 기본적인 문제죠. 자, 의식주가 해결이 안 되면은 또한 건강 문제까지 나타나게 되고, 이러한 의식주 문제, 건강 문제는 이제 생존까지 이제 위협을 하게 됩니다. 자, 집안에서 온전하게 보호받던 기능이, 안전하게 보호받던 기능이 이제 해체되고 거리에 나와서 생활하게 되면은 상당히 이제 생존에 이제 위협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심리적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존의 위협과 더불어서 심리적으로 큰 고통을 얻게 됩니다. 자아 존중감이 낮은 수준이며 우울과 불안 수준이 가출 청소년들은 높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자, 불안장애도 있고요. 또 대인관계도 굉장히 예민하고 적대감을 가지고 있고 수동적이고 이제 공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가출을 해서 뭐 쉼터라든지 뭐 기관에서 안전하게 받는 경우에 심리적 어려움이 이제 덜 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뭐꼭 시설에 있다 해가지고 의식주가 완전히 해결돼서 생존의 유업이나 심리적 어려움을 덜 겪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런 문제가 없다고는 할 수가 없겠습니다. 가출 청소년 문제, 뭐 생존의 위협, 심리적 어려움과 더불어서 범죄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들겨 맞거나 돈을 빼앗긴 경험이 많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또 칼이나 흉기로 위협을 받거나 공격을 받아 다친 경험도 있고요. 성추행이나 강간을 당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가출 후에 정상적으로 학교 생활은 거의 힘들겠죠. 당연히 이 학업 중단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교육권이 박탈되고 학습을 받을 기회가 박탈되므로 교육이 단절되는 그런 현상으로까지 이어져서 이게 교육 단절이 지금의 문제뿐만 아니라 성인으로 정상적으로 이제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가출 청소년 문제 중에서도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가출 청소년 문제, 생존을 위협받고 있고, 의식주 문제와 건강 문제로 인해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고, 자,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고, 범죄 피해에 늘상 드러나 있고, 교육이 단절된 것. 물론 이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핵심적인 가출 청소년 문제 4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 청소년 가출에 대해서 학습했는데요. 학습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출에 대한 개념,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았는데요. 가출은 이제 가정을 버리고 집을 나가는 것으로 이제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청소년 기본법에서 9세부터 24세 이하를 청소년이라고 얘기하므로 9세에서 24세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이 집을 버리고 나간 경우를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사전적인 의미였고요. 이제 학문적인 의미, 이제 학자들에 따라서 가출 기간이라든지 목적, 부모가 허락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이제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자, 로보트가 한 정의를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청소년이 이 부모나 보호자의 허락 없이 24시간 이상 집을 떠나서 지내는 것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모나 보호자를 허락받지 않는 조건과 자, 24시간 이상 집을 떠나서 지내는 것, 이 두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이걸 로보트는 이제 가출로 보았죠. 자, 가출의 원인과 동기까지 포함하는 개념도 있고요. 또 청소년 심리에 초점을 맞춰서 가출의 개념 정리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내용들을 이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9세부터 24세 청소년지 문제에 직면하여, 문제는 뭐 개인 문제든 주변 환경 문제든 문제에 직면하여서 심리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고통을 당한 상태에서 보호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24시간 이상 집을 떠나서 지내는 것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가출 유형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자, 유의성 가출입니다. 모험이나 흥미를 추구하기 위해서 가출하는 청소는 자, 일명 추구형이라고도 합니다. 자, 일부 요인에 의한 도피, 가정폭력이라든지 방임, 특히 이제 부모의 알코올 중독과 같은 심각한 그런 문제 등이 가출을 하게 하죠. 그래서 외부 요인에 대한 도피성 가출을 탈출형, 생존형, 추방형이라고도 합니다. 자, 내부 요인에 대해서도 학습을 했죠. 자, 심리적인 부분입니다. 네, 심리적인 요인으로 가출을 하는 것이 내부 요인에 의한 도피성 가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시의성 가출, 가정에서 원하는 것을 얻거나 관심을 얻기 위해서 가출하는 시의성 가출입니다. 자, 목표 달성형 가출도 있습니다. 가족 문제나 심리적 문제 등 특별한 문제는 없으나 자기의 꿈이나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가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가출 유형에 따라서 이제 특성을 잘 이해하고 적합한 문제 해결 노력을 이제 기울여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컨대 이제 도피성 가출 같은 경우에는 무턱대고 집으로만 복귀시키는 것이 이제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가출 유형에 따른 특성을 잘 이해하고 문제 해결을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소년 가출의 원인에 대해서 개인적인 요인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가출 청소년들의 개인적인 특징은 반사회적인 성격과 우울 성향, 스트레스가 높고 자존감이 낮다는 것 설명드렸고요. 더불어서 가출 원인을 개인적인 요인으로만 접근할 경우 유사한 어떤 심리적 정서적 문제가 있으나 가출하지 않는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정적인 요인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가출의 원인의 핵심적인 게 가정적인 요인입니다. 그래서 가정적인 요인에 대한 선행 연구를 보면은 가족의 구조적인 결성과 부모의 정서적인 학대와 권위적인 태도, 그리고 이제 부모의 이제 소득 정도도 영향을 줍니다. 이제 경제적인 이제 수준에 따라서 가출을 하지 않는 청소년과 하는 청소년이 이제 차이가 난다는 거. 또 아버지와 의사소통이 잘 안 될 때 가출 충동이 높게 나타나고 가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고, 부모들이 갈등이 심하고 부모의 양육 태도가 좋지 않거나 정서적으로 학대했을 경우도 가출로 이어집니다. 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는데요. 성적에 대한 부담감, 공부에 대한 거부감, 대한민국 청소년이면 누구나 느끼는 거죠. 자, 이런 성적에 대한 부담감과
학교 공부에 대한 거부감이 이제 가출로 이어진다는 거죠. 자, 친구 요인입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은 친구가 가출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은 또한 이제 다른 연구에서는 비행 또래가 많을수록 가출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나타난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친구 요인을 설명하면서 차별 교제 이론, 차별 접촉 이론에 따른 가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자, 차별 접촉 이론, 차별 교제 이론은 범죄 행위가 학습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특히 이제 친밀한 집단일수록 학습이 더 잘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족보다는 친구 집단을 범죄, 비행이라든지 일탈이라든지 문제 행동의 원천으로 이제 지목을 했고, 청소년 비행은 비행을 자주 저지르는 친구들과 자주 접촉할수록 실행에 옮겨질 가능성이 높고요. 자, 이러한 차별 교제 이론에 따라 가출을 이제 설명하면은 상습적으로 가출하는 친구들과 자주 교제할수록 가출을 감행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가출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이제 끝으로 학습을 했는데요. 의식주 문제나 건강 문제로 인해서 가출 청소년들은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고, 개인적인 심리적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다는 거 학습했습니다. 자아 존중감이 낮고, 우울과 불안 수준이 높고, 그 다음에 대인관계에서 예민하고 적대감을 가지고 있고, 수동적이고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자, 가출 청소년들은 많은 범죄에 이제 피해를 보고 있고요. 교육이 단절된 상태입니다. 가출 후에 학교를 계속 다니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교육 단절이 되어서 기본적인 학습의 기회가 박탈당하고 있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 퀴즈 보겠습니다. OX 퀴즈인데요.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청소년의 가출 문제를 해결하는 입장에서는 각각 유형이 갖는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에 적합한 문제 해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자, O입니까? X입니까?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가출의 원인을 개인적 요인으로만 접근할 경우 유사한 심리적 청소년 문제가 있으나 가출하지 않는 청소년이 많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어렵다. O입니까? X입니까? 자, 세 번째, 차별 교제 이론 또는 차별 접촉 이론을 가출 후 경우에 적용하면 상습적으로 가출하는 친구들과 자주 교제할수록 가출을 감행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자, O입니까? X입니까? OX 퀴즈 여러분 정답을 맞춰주시면은 이번 교시 출석 최종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가출의 개념, 가출의 유형, 가출의 원인, 그리고 가출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주요한 4가지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도 가출에 대해서 좀 더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